예, 사흘째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석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공식 회담장 위의 장소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극적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마라톤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시간째인가요? 지금 어제 3시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과연 뭘 요구하는 건지.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은 일단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이 양보하지 못할 상황인가요? 북한 요구하는 것은 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전선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의 대북 확성기 예. 방송 중단해라. 예. 그게 이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담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절대로 자기들이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보고 일방적으로 빨리 이것부터 중단해라.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김 대표님. 북한이 사과 얘기 분명히 저희들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함질에 지난번에 도발했던 그 부분들 과연 사과할까요? 사과 안 하려고 그렇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도 이제 사과 안 할 수가 없을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과거에 청와대 그 습격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강릉부장 공비 그 86년인가요? 그 판문점 덕기 사건 때 북한이 내적으로 이제 사과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이 계속 코너를 밀리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당장 뭘 할 것처럼 이제 떠들어댔다가 한국에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북한은 아마 한국의 이제 서희 친북 세력들이 이런 쪽에서 반응이 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3대 혁명 역량 중에 기본 핵심이라고 하는 남조선 혁명 역량이 아예 포기해버린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코너에 몰리고 있고 대화도 제기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정말 원칙적으로 들이대면 쟤들이 과거의 전례를 봐서 사과할 수도 있다. 쟤들이 진짜 목적은 지금 방송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저기 이제 황병석 정치국장하고 김관진 실장이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만나서 지금 1대1 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세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이 이렇게 지금 거의 20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합의점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하나는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 회담을 거쳐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런 의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양측의 수석 대표들이 따로 만나서 회담장에 얘기할 정도로 무엇인가 좀 결말을 좀 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좀 작게 해서 서로 회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그릇을 크게 해서 회담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릇을 작게 얘기한다는 것은 목함지뢰와 북한의 포격 도발,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2대2가 되잖아요. 요 틀 속에서 최근에 한 10여일 사이에 일어난 것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작은 그릇 속에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이제 아예 그릇을 조금 더 크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24 조치의 해제 문제도 있을 거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경원선 철도 문제도 있을 거고 DMZ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그 평화공원 조성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을 거고 남북한이 서로가 좀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릇을 아예 좀 크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타결의 가능성이 큰 그릇 속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그릇 가지고 만일 계속해서 남북한 간의 지금 회담의 대표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 속에서는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별도로 만나고 또 2+2 회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큰 그릇 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회담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측이
판을 깨려 하는 움직임은 일단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좀 긍정적이죠. 그렇죠. 지금을 보면. 근데 이제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했을 때하고 이번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불신도 하고 북한을 이제 이렇게 조금 편들어주는 이해해주는 편들다기보다 이해해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 관, 군이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여태껏 이 정도 당했으면 더 이상 당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군에 가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간군의 합심된 마음이 우리의 그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자, 김 교수님, 그 잠수함, 특수전 요원, 공기부양전까지 이렇게 전방위 전진비체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쪽에선 대화 테이블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위협이겠죠?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협상 전문가들 이제 사실상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어제 그 협상 전문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뭐 밝히기가 좀 곤란한데 그 협상 전문가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위협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거죠. 한국은 한국대로 위협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거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위협의 수위를 더 끌어올려서 협상의 결과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협상의 결과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보도한 것처럼 미국의 전략 자산과 같은 거를 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서해 NLL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동을 할 수 있는데 잠수함을 이렇게 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잠수함 가지고 겁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잠수함은요. 사실상 잠수함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싣지 않은 전략 자산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탐지하기가 힘든데요. 북한의 그 잠수함이 한 70여 척 되긴 하는데 70여 척이라도 사실상 기동이 가능하고 또 아주 최신식 잠수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SLBM 쏜 것은 3,500톤급 뭐 심포급이라고 있지만 그전 것들은 다 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잠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지나면 반드시 위로 올라오도록 돼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한국군이요. 지금 P-30C라고 하는 해군 그 초계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초계기가 24시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스 헬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런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잠수함을 찾기 위한 자산은 우리 함정뿐만이 아니고 P-30C라고 하는 정찰기와 그리고 링스 헬기라고 하는 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괜히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 김성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996년도에 우리 동해안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와가지고 잠수함이 와가지고 거기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좌초했잖아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바로 북한 잠수함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분은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의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 북한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이 잠수함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 잘 되면 한반도 평화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 사과하지 않으면 상훈추창했다. 원칙론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군이 합심이 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해 준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서 예. 이러한 북한의 도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 예. 이제는 도발하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우리를 용인해 주고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예. 그러한 생각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집어넣지 않으면 예.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0시간 예. 이렇게 협상을 하지만 협상의 결렬이 무서워서 예.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우리 협상팀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니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북한한테 본때도 보이고 북한을 교육시켜야 되고 예.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방금 언급 내용은 이제 국무회의가 아니라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오늘 있었던 수석 비서관회의에 또 나왔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우리 정부 의지 굉장히 단호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북한의 이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북한은 지금껏 계속 한 번씩 밀어붙이면 양보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꾸준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정말 많은 면에서 달라졌죠. 북한군 군인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허풍친다는 걸 자신들이 알고 있거든요. 92년도에 만전쟁 때 그 기록영화 영상물을 북한군 장교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 그 미군의 폭격이라든가 전략 장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군인들을 지금 동원시켜서 계속 지금 그 격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다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실제로 실전 효과를 보겠는가를 북한군 군인들도 그 자신을 못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치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이번의 상황을 만들어 갈 때 정찰정국이나 저희 그 대남 전략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거처럼 대한민국에서 국민 정서가 사실 우리가 좀 밀고 나가면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 뭐 사색이 벌어지고 지금 저들이 돌리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 그런 심정이 다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데서 당황망조에 있을 거고요. 이런 북한이 아무리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결과는 우리가 정말 강한 의지를 보이면 지금 협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통령 의지를 딱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과 무조건 받겠다. 이건데 여기에 아무리 북한이 시간 벌기를 하고 시간 끌기를 한다고 해도 정말 벽에 헤딩하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북한은 준전시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지난번에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0여만 명이 자원 입대를 하고 있다. 이런 뭐 선전전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지금 사재기가 병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병들이 탈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매체 선전을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왜 합니까 도대체? 만약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박상학 대표가 탐욕자들 삐라를 뿌렸을 때 고사 총탄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끓던 생각을 북한 당국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탄 한 발, 포탄 두 발 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동영상을 과거에 만약 그 동영상을 제작할 단계에는 한국이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놀라고 있을 거다. 그리고 군대 뭐 100만 명 탄원했다는데 제가 있을 때 그 덕기 사건 때도 대학생들도 막 탄원한다고 했는데 진짜 가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중앙방송 앞에서 막 연설하고 군중대 앞에서 연설할 뿐이지 정말 그때 사람들이 탄원을 했냐, 정말 100만 명 가까이 나가서 군대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냐, 완전히 뽕이고 노동신문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매체들에서 선전을 위한 뭐 장난뿐이죠. 자, 김 교수님, 아까 국방부 이 발표 내용 중에 미국 전력 자산 검토 가능성 이야기 나왔는데 미국 전력 자산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효과가 있겠죠, 분명. 지난번에 거기 미군 한미공군 그 전투기 운용 8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요 북한이 이번 그 얼티 포커스 프리덤 가디언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도발을 한 것 자체가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그 UFG라든지 그 좀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계속 그걸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할 때 한국에서 한국 국방부에서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우키, 이게 좀 영어로 썼으면 미안한데요. 그냥 무엇이 수준? 들어오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했을 때 2013년도 상황을 보면요. 2013년도 이제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3차 핵실험.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키리졸브, 그다음에 얼치포커스 이때 들어왔을 때의 미국의 전략 자산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자산이 다 들어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전략 폭격기 B2, B-52. 그러니까 B2 같은 건 스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들락날락해도 이제 북한이 잡지를 못하는 거죠. F-22 전투기 랩터라고 하는 거, 최신의 전투기. 이것도 스텔스입니다. 이것도 들락날락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한 게 사이엔이라고 하는 북한의 전략 잠수함, 저기 미국의 전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뭐 북한으로 봐서는 놀라서 아주 뒤로 자빠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UFG를 하기 전에 외신에 나온 거, 그다음에 우리 한국 언론에 아주 간단히 나오긴 했지만 괌 지역에 사실상 B2 폭격기가 3대가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더 이상은 공개는 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게 로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반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국방부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저도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괌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전략 자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남북한의 지금 협상팀들의 결과,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들어오는 것이 축차적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먼저 좀 들어오고 그다음 부분이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이제 만일에 회담이 순조롭게 끝나서 좋은 결과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김 대표님,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인과 사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좀 중단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확성기 방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걸 저희들이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저들이 확성기 방송을 왜 저렇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첫째는 방송이 최근에 서희 신세대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10개 하던 것보다 지금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흡입력이 빠르거든요. 이 친구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실은 드라마를 위해서 목숨 내뱉던 친구들 아닙니까? 음악 하나 나와도 그냥 10배, 20배를 빨아들일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건 김정일이가 정말 총력을 동원해서 막았던 대북방송입니다. 이걸 지금 아들이라는 김정은이가 정략적 실패, 정책적 소위 오판 때문에 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소위 저들 말하자면 김정은이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그래 너희 사과하면 방송 우리 그만둘게 하기도 사실 난감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통일 서의 노선과도 맞먹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들이 저렇게 목매일 때 보다 큰 틀 안에서 예를 들면 뭐 핵폐기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고 좀 크게 들어가야 우리가 얻는 게 더 크지. 딱 정말 1대1로 그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무를 받아가진 책임자들이 사과해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얻어지는 게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좀 크게 몰고 들어가면 북한이 그럴수록 더 빠지게 된다, 관궁에 빠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일괄 타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일괄 타결 시도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하고 대담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저희들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 얻어내는데 좀 저희들이 많은 걸 얻어내는데 불리한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크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그릇 가지고 타결을 시도하면 서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절대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안 할 거고요. 한국도 뭐 확성기 방송 중단하지 않을 거고.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이제 그릇을 좀 크게 하면 그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보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실상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정말 그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뢰 구축의 첫 번째 전제가 뭐겠어요? 북한이 앞으로 이런 도발을 안 하겠다. 여태껏 도발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제가 꼭 사과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5.24 조치 해제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DMZ에서 평화공원도 조성하고 경운선 우리는 착공식 했으니까 경운선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요. 이게 한번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갔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큰 충돌까지는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런 그 건투의 용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펀치가 교환된 게 아니고 잽이 왔다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잽이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양쪽에서 지금 남북 그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최고조로 왔을 때 오히려 타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현재까지 대남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 대한반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과 김정은의 대남 정책이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낸 그래서 한반도 미래에 훨씬 더 밝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통일을 향한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그릇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양측이 엄청난 산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